안녕하세요. 저는 휴학 멘토 이미준입니다. 휴학연구소를 통해서 2008년부터 온라인상으로 많은 대학생들의 휴학 고민과 그리고 휴학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휴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휴학 멘토 외에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고요. 휴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휴학에 대해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휴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순천향대학교는 좀 처음 왔는데 학교가 굉장히 넓고 또 이렇게 인터넷 강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서 좀 상당히 놀랐고요. 그래도 좀 약간 어색하지만 좋은 휴학을 위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리스트 천천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지금 휴학을 계획을 하시면서 내가 노트에 어디다 적었던 그런 리스트들과 혹시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이 계획은 사실 무려 제가 대학생이던 2008년도에 적었던 휴학 버킷리스트인데요.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 비슷한 리스트로 휴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마음 놓침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앨런 랭어 교수는 실제 저서인 마음 챙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뭔가 결과지향적인 교육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경우 특별히 진리다라고 누군가가 외치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우리의 잘못은 아니죠. 수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휴학이라는 이런 시간도 어쩌면 누군가가 말하는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하는 진리에 우수수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제안하는 휴학 계획 작성은 4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 단계로 자신이 휴학을 하고 싶은 이유를 이해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 내가 휴학을 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 이유에 맞는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작성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휴학 계획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실 텐데 휴학 계획서를 작성을 하실 때 하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작성하신 것들을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묶어서 하나의 휴학을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컨셉을 설정을 해주고요. 실제 4단계는 실천인데요. 이런 휴학 생활을 컨셉을 어떻게 실천해 나갔는지 또 기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컨셉을 잘 지켜왔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3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1단계는 거의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단계, 3단계에 대한 내용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 팁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뭐 앞에 사례에서도 보셨겠지만 휴학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고 병렬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만 시간 동안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환산을 해봤어요. 저희가 잠만 자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모든 숨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한 가지만 휴학 기간 동안 한다. 그럼 1년짜리 휴학을 했을 때 한 가지만 쭉 하면 6,000시간이 안 돼요. 죽도록 해도 휴학 갖고는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럼 휴학은 뭘 해야 되냐? 나중에 언젠가 10년을 걸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거나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습관 정도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에 그 원작자가 있는데 미타 노리우사라는 만화가가 평범함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화생을 구하려고 했는데 문화생들이 면접을 보러 와서 저는 정말 훌륭한 만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려보신 만화 10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부터 선생님 밑에서 자세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제 만화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타 노리우사는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해요. 만화라는 건 지금 당장 종이와 펜만 있어도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 그 계획들이 혹시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많이 포커싱이 돼 있어서 알바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돈으로 하는 건 되게 쉬운 방식이지만 사실 돈을 쓰지 않고도 지금 당장 나의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바를 해서 토익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우리 학교의 도서관 사이트에서는 인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직업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나 MOOC 같은 오픈 강좌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 패러글라이딩을 꼭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진 친구도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일단 3가지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알바를 해서 몇백만 원을 모아서 스위스에 가서 거기 알프스 산맥에 가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패러글라이딩 자체가 정말 나에게 꿈이 되고 해보고 싶은 일이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용돈을 털어서 국내에 있는 어디 뭐 양평 이런 데 가서 패러글라이딩 당장 한번 점프를 해보고 그때도 내가 정말 미치도록 좋으면 그때 다시 돈을 모아서 스위스에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싶으신 것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휴학이 되든 아니면 지금 현재라도요. 네, 휴학을 계획하는 2번째. 항목을 그룹핑해서 휴학 컨셉을 선언하세요. 자, 휴학 컨셉이라는 게 뭐냐? 항목들을 보시면 12개의 항목, 15개의 항목이 다 병렬적으로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휴학을 시작할 때 썼던 그 계획들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고전적인 시간관리 이론 중에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만든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큰 돌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큰 돌 이론은 커다란 바스켓에 가장 많은 돌과 모래, 자갈을 채우려면 큰 돌부터 자갈, 모래순으로 순서대로 채워야 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15개를 우선순위로 놓고 큰 돌부터 채웠다고 쳐요. 그래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바스켓에 들어있는 건 잡동사니가 되겠죠. 휴학연구소에서는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 이 돌이 다 같은 색으로 채색돼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컨셉이 있다. 그럼 그 컨셉을 가지고 계획들을 변경해 나가는 거죠. 한 상담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대외 활동도 하고 싶고 그리고 중국어도 배우고 싶고 알바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이거 하나를 놓고 보면 다 따로 노는 건데 만약에 휴학 컨셉을 중국 전문가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바는 명동에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우면서 인턴 같은 것도 중국 관련 사업을 하는 쪽을 찾아가고 자기가 평소에 보는 책도 중국 관련된 것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하나를 잡으시는 거죠. 이 컨셉을 잡는 거는 직장 구하기, 취업 준비하기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이유,
나의 취향에 맞는, 나의 성향에 맞는 그런 컨셉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들을 엮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컨셉에 맞으면 그때그때 하시고 싶은 일을 바꾸셔도 되고, 컨셉에 맞지 않으면 하려고 했던 일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치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기존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던 거라면 이제는 컨셉을 만드시고, 이 컨셉을 가지고 나중에 너 휴학해서 뭐 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휴학을 보냈어 라고 설명을 하길 바라는 거죠. 실제로 휴학 컨셉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별거 아닌 일도 되게 재밌게 바뀔 수도 있어요. 뭐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축제를 쫓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 고민은 내가 이런 걸로 휴학해도 되나요?를 물어봤었는데, 사실 그 친구의 컨셉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휴학을 통해 축제 전문가가 되는 습관? 이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놀러 다니는 축제를 다니면서 자기가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점은 좋았고 저런 점은 나빴어.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별거 아닌 것들도 축제랑 접목해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새로운 컨텐츠를 봤어요? 아, 이거 무슨 축제 때 사용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 자체가 자신의 컨셉에 맞춰서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에 맞춰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키포인트는 휴학 활동을 기록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기록 왜 해야 되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휴학 일지가 되게 많아요. 나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런 기록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뭔가 쓸데없는 짓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내가 컨셉에 맞춰서 한 게 있으면 내가 컨셉에 맞춰서 뭘 했는지를 작성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기록도 되게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애플에 지금 입사한 김재윤님의 이제 픽토그램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애플에 입사를 했냐면요. 원래 그냥 홍익대를 다니면서 심심해서 인터넷에 픽토그램을 하나씩 3개의 관광 명소를 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쌓인 걸 보고 우연히 인터넷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이걸 보게 됐고요. 이게 실리콘밸리에 퍼지면서 애플,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뭐 메일로 갑자기 뭐 면접 보자 이러더니 결국엔 이분은 지금 애플의 지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바로 기록의 힘이에요. 지금 내가 취미생활로 시작한, 사실 산업 디자인을 했어도 픽토그램을 그리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조금 해나간 걸 쌓아갔더니 갑자기 하나의 커다란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파트에 일하고 계시는 이민호 씨라는 분의 사연인데, 서울 그 버스 정류장에 가시면 버스 노선도에 빨간색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저는 그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붙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학생일 때 어느 쪽, 그러니까 양쪽의 버스 노선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헷갈려서 자주 틀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빨간색 스티커를 사서 이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이게 알려지면서 뭐 서울시에서 상도 탔는데, 이분이 이제 취업 시즌이 돼서 막 면접을 보러 다녔대요. 근데 사실 넣는 족족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현대자동차 사회공헌 파트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취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기록, 저 스티커 자체가 이분의 어떤 사회공헌적인 역량,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해서 행동을 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증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휴학이라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하는 거가 이런 증거 자료가 되고 역량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휴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상에 준비하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TV에 나왔던 분 중에 편의점 도시락 덕후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블로그에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 결국 편의점 회사에 취직하셨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은 결국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 분야에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그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인턴이나 아니면 공모전 입상 이런 게 아니어도 돼요. 휴학활동 컨셉을 가지고 기록을 하시는 것만으로 어떤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계획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혹시 난 휴학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 상상을 해보셨나요? 휴학의 이유도 생각해봤고 계획을 하는 방법도 짜봤어요. 근데 안 떠올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휴학이 꼭 그렇게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실제 내가 뭔가 뚜렷한 하고 싶은 컨셉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나는 지쳤어, 나는 힘들어 라고 하시면서 휴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휴학을 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이유로 힘들어 하십니다. 휴학을 하면서 쉰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지는 않아요. 그럼 공부는 어떤 때 하고 싶어지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을 이유가 있어야 공부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만약에 지금 휴학을 하고 싶은데 이 계획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지금 휴학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번이라도 더 학교를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관찰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가 힘든지, 뭐가 불만인지, 어떤 모습을 더 갖고 싶은지,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휴학을 계획하실 수 있는 팁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휴학 꼭 해야만 하나요? 남들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저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나는 휴학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휴학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휴학도 결국엔 타이틀에도 적혀 있죠? 어차피 시간이고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지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라는 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학연구소에서는 휴학을 어른다운 삶의 연습 기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휴학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마찰 있으실 거고요. 교수님께 설명드리는 거 무서우실 거예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뭔가 정확히 나에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른다운 삶의 연습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 인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24시간을 스스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자기가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간이니까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실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휴학연구소 휴학멘토 이미준이었고요. 너무 우울하다,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친구분들은 휴학을 신청하시는 것보다 먼저 학생처의 심리건강센터에 한번 들르셔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학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오늘 휴학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대학생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휴학도 힘들거든요. 휴학도 대학생활도 모두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